기다리고 기다리던 림버스 컴퍼니 사장,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야심가도 탐욕가도 아니며 그저 기술을 사랑했던 아이에 불과했지. 처음으로 우리가 숨을 쉰다고 느꼈던 그날을 기억하오? 그때는 말일세, 그 숨만으로도 충분했었소. 아님 유독 그날만 공기가 맑았거나. 눈앞이 연기와 먼지로 보였다. 공포로 인한 비명소리, 절망으로 인한 고함소리, 단단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 고통에 의한 신음소리가 혼잡해서 들려온다. 시계를 돌려야 할 시간이요. 수감자 가운데 유일하게 의식에 있던 이상이 힘겹게 말을 잇는 소리가 들렸다. 나머지 수감자들은 무력한 인형처럼 조각난 신체들과 함께 쓰러져 있다. 환상체에 의한 치명상이다. 그러나 이곳은 둥지 한복판. 환상체라는 게 본래 로보토미 지부안이나 던전에서만 만날 수 있던 존재가 아니었나? 하지만 방금 마지막 남은 수감자였던 이상조차 복부가 뚫렸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건 내 혼잣말이 되었다. 이번엔 어디를 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진 탓인지 이젠 여행이라도 가는 듯 다음 목적지까지 물어보는 수감자도 있었다. 아니요. 이번 작전의 시작점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라 하였소? 의뢰인이 계시거든요. 그건 저희가 해결사 사무소처럼 외부로부터 의뢰까지 받는다는 소리예요? 벌써부터 의뢰가 몰아치고 있는 겐가? 훌륭하군. 곧 이름 날리는 해결사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어. 조용.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한다. 너희도 알다시피 황금가지라는 존재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개념이다. 다행스럽게도 일전에 거쳐온 제2사나 D사는 황금가지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어. 그래서 뒷골목의 잡배들이 어슬렁거리거나 변변치 않은 것들이 조직을 만들어 점령하곤 했지. 하지만 일찌감치 황금가지의 존재를 눈치채기도 한 날개도 있지. 지금 우리가 있는 K사처럼. 응? 하지만 K사에 있었던 황금가지는 우리가 이미 얻은 거 아니었어? 하나의 날개에 하나의 황금가지만 존재한다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로보토미 지부는 우리의 생각보다 복잡하다. 말 그대로 가지처럼 곳곳에 뻗어 있지. 저희 집 지하실과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말이죠. 황금가지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까지 명확히 정의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가지를 최초로 발견한 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라는 원시적인 규칙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고. 뭐 잠들어 있는 보물은 원래 먼저 찜한 사람이 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황금가지 소유권을 조건으로 의뢰를 받았다는 소린가? 정확히는 그쪽에서 거래를 제안해 온 거지. 우리로서는 황금가지가 걸려있는 의뢰인이만큼 선택의 여지는 네, 없었겠네요. 그러니 이 얘기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의뢰인에게 밉보일 행동은 하지 말도록. 그런데 말이야, 자, 그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닥치고 있도록 늘 하던 대로 말이야. 단테 씨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파우스트. 미안하게 됐습니다, 단테. 째깍거리는 것에 일일이 반응해 준다는 게 여간 익숙한 일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황금가지는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야? 생각해보면 황금가지를 모아오라는 말만 들었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가 황금가지의 쓰임새에 대해 묻고 있군요. 드디어 반출하는 것을 하는 겁니까? 관리자 딴테 회사의 행보에 호기심을 다 가지시다니. 그렇다면 이 길잡이도 친절한 설명을 통해 관리를 도와야만 하겠군요. 황금가지라는 건 말 그대로 가지입니다. 줄기에서 뻗어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 가지는 황금색으로 빛나죠. 오, 과연 돈키호테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덕분에 나는 졸지의 가지라는 단어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로자만이 무슨 대답을 기대했냐는 듯 어깨를 들썩인다. 베르, 길이 막혔어. 돌아가야 해. 막혔다고요? 막다른 길은 이상한데요. 더군다나 K사 둥지 한복판에 뭔가 소동이 생길 일이 있을. 이스마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스 창문에 둔탁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버스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간 거 사람이었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후두부에 큰 손상을 입은 것 같군. 부딪히기 전부터 죽어 있었다. 그래, 단순한 소동은 아닌 듯하군. 내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한 후 다시 돌아오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해결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시계가 돌려지겠지. 죽으러 가라는 소리를 우아하게도 말하는군. 그럼 전원 하차. 왜? 어차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었어? 대신 말해준 거잖아. 기대되네요. 이번엔 또 어떤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버스 너머로 봤다시피 이곳은 둥지 한복판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동과는 거리가 제일 멀어야 할 장소죠. 아, 그렇다는 건 진기한 소동이라는 뜻인가요? 나른한 말투에 홍름을 빼고 모두가 잔뜩 긴장하며 상황을 살피던 사이, 저건 맞은편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차가 있었다. 앞을 볼 경황조차 없는 듯 수감자들과 부딪히더니 바닥에 나뒹군다. 저기로 가면 안 돼요. 자자, 안심하시오. 우리는 그대들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영웅 같은 건 아니니까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시죠. 어이, 우린 저 앞으로 가야 돼. 별것도 아닌 걸로 멈춰 세운 거면 몽둥이 찜질 당할 줄 알아라. 시민은 험악한 얼굴의 히스클리프와 잔뜩 인상을 찌푸린 이스마엘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무엇이 더 위협적일지 잠시 고민을 하는 듯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것이 다들 소리 지르면서 도망치다가 사람들이 나뒹굴고 불을 타고. 앞에 있던 것이 인간의 형태가 아니었나? 맞아요. 사람이 아닌 것이라면. 다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가능성을 묻어둔 채로 소동의 한복판을 향해 나아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 뒤틀림인지 뭔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치킨집처럼. 아니, 저건 달라. 뒤틀림이 아니라 환상체야. 확실해. 단테 씨가 말씀하신 대로 환상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관리자는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둥지 한복판에 환상체가 있지? 파우스트도 보고받아본 적 없는 현상이네요. 대부분의 로보토미 지부들은 몰락과 동시에 지부 폐쇄를 진행했어요. 유리가 이야기했던 부지 매몰 당시의 이야기를 떠올리다 곧바로 머리를 흔들어 치워버렸다. 설사 그 사이에 환상체가 탈출을 했더라도 적어도 이번 작전 직전에는 보고가 있었어야 타당해요. LCC가 저런 광경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우니까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K사 쪽에서 파견된 직원들일까요? 환상체를 제압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요. 마치 D사지부에서 신나게 쥐어터졌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걸. 아니, 전에 닭집도 그러더니 K사는 원래 이런 거야? 이제 이런 식의 환영 인사는 사양하고 싶은데. 투덜거림이 끝나기가 무섭게 환상체가 날뛰면서 터져나온 파편이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비켜나갔다. 뭐해? 얼빠지게 구경만 하고 있다간 우리도 저 새끼들도 모조리 곤죽행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기 제정신 아닌 꼬맹이가 매일 짓거리는 헛소리에 세뇌라도 당한 건가? 어이? 정신 나간 꼬맹이가 어디 있는 곳이오? 길잡이는 분명 소란이 해결된 후에 돌아오라 했지. 우리더러 직접 나서라고 말한 적은 없었다. 아니, 넌 뭘 그렇게 개같이 빙빙 꼬아 생각하는 거냐? 방금 못 봤어? 내 대가리가 터질 뻔했잖아. 우리한테 뭔 불똥이 튈 줄 알고. 다 두드려 패버리면 끝날 일을. 뭐 방석 깔고 구경할까? 치킨 뜯으면서? 어? 임무와 직결되지 않은 싸움에 구태여 목숨을 저당 잡힐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너희 같은 우물들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죽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전투의 효율도 조금씩 떨어져 간다. 겪어본 고통일수록 더 두려워지는 법이니까. 하지만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은 걸리고 희생은 많겠지만 언젠간 제압을 하겠지. 바로 우리처럼. 그리고 죽을 때마다 부모나 찾으며 울던 녀석이 몸소 희생을 자처할 줄은 몰랐군. 이제 죽는 것 따위는 우스운가 보지? 수감자들 사이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 이자의 말이 맞다. 우리는 해결사가 아니며 영웅 또한 될 수 없다. 시계를 돌리는 건 당연하게도 언제나 괴롭고 고통은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압하자.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시계 대가리, 너도 똑같은 헛소리를 했다면 시계째로 웃기고 뛰쳐나갔을 거야. 결정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래 뭐 잘한 선택일 거야. 저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감사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쓸데없이 잡생각이 많군 시계. 예술가는 못 되겠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관리자님. 저마다 한마디씩 남기고 걸어간다. 수감자들이 모두 가버린 후 파우스트만이 남아서 나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왜? 너도 내 판단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아니요. 모든 기억을 되찾은 당신이 어떤 반응을 할지 흥미로워서요. 파우스트의 의미심장한 말에 머뭇거리긴 했지만 언제일지 모를 미래보다는 당장의 의문부터 해결해 나가고 싶었다. 파우스트, 저번부터 궁금했던 건데 당신 정도 되는 인재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 거야? 파우스트 정도면 충분히 도시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텐데. 파우스트는 괜찮아요. 그리고 인재라는 말은 파우스트에게 적합한 단어는 아닌 것 같군요. 인재는 다수가 될 수 있지만 파우스트는 다수에 포함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수감자 중에 가장 상식적인 의미의 인재에 대해 논한다면 이상 씨가 있겠네요. 참고로 저는 천재고요. 달려나가던 수감자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던 이상이 우뚝 서서 나를 돌아본다. 아니, 시선이 닿은 곳은 나를 비켜나간 허공이다. 그렇지 않소. 나는 날개짓을 멈춘 지 오래요. 그러니 재능을 논하는 것은 무용한 짓일 테요, 관리자. 신기하게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낯설어지는 수감자들도 생긴다. 저 날아다니는 기계는 뭐지? 아까부터 거슬려. 10생을 3000번째 하고 있는 중. 저건 드론이라 불리는 것이오. 아, 어쩌면 K사에서 저희를 도와주기 위해 파견한 전투용 드론일지도 모르겠네요. K사는 기술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발전한 둥지 같으니까요. 아니요. 생김새를 보아하니 전투 기능은 따로 마련되어 있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가운데엔 카메라가 달려있군요. 뭐 잘 사는 도시에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카메라들이 몰릴 만도 하겠네요. 머쓱해진 것 같은 이스마일이 중얼거렸다. 우리도 그럼 뉴스라는 거에 나오는 것인가? 그런데 이 드론들 왜 시체랑 죽어가는 사람들만 찍고 있는 거예요? 뭐 자극적인 쪽으로 시선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겠어? 이만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뭐 이런 거지 않을까? 하지만 잠깐 꼬맹이 앞에!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싱클레어! 이것 봐요. 왜 저를 계속 찍고 있는 건데요? 난 혼 없는 관객은 좋아하지 않아. 수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 드론 환상체가 날뛰는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는 것 같군. 그럴 리가.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굳이 나서서 방해를 하겠어? 이제는 드론 여러 대가 아예 대열을 이루더니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일종의 벽을 만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10m 이상 물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K사의 직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10m 이상 물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잘난 너네 직원들이 다 뒤져가고 있다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10m 이상 물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방송이에요. 이런 난장판에서 고작 10m 이상 물러난다고 안전해지겠어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구만. 고장이 났던 설계가 잘못된 것이든 일단 이놈들을 전부 격추해야 방해 안 받고 환상체한테 붙을 수 있겠어.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불길 속으로. 적확한 하나 되었소. 스페셜한 기운이 느껴져. 면밀히 지켜보고 나가는 어떤가. 제대로 찝었고 자, 한 건 했고. 씹는 맛이 있는데?